생애 첫 악역 연기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요즘 본인의 이름보다 극중 이름 박연진으로 불리고 있는 더 글로리 임지연 씨를 뉴스룸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연진아라고 더 많이 불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마저도 그렇게 부르시는데 네. 아버님은 뭐라고 부르세요? 가족 전체가 다 연진아를 많이 외치시고요. 뭐 연진아 집에 언제 오니? 뭐 연진아 집에 찌개 해놨다. 뭐 연진아 우리 연진이 멋지다 연진아 정말 많이 듣고 있어서 네. 뭐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구들 뭐 어딜 가나 연진아 연진아. 뭐 새로 들어간 작품에서의 감독님조차도 연진아를 외치죠. 근데 극중에서 이제 후배랑 이제 말싸움할 때 네. 뉴스룸 보는 줄 이랬는데 맞아요. 뉴스룸에 이렇게 나와 주셨습니다. 네. 이런 우연이 그러니까요. 네, 나올 운명이었다. 정말 상상도 못했었는데 상상도 못했고 사실 요만큼의 기대는 했습니다. 만약 작품이 정말 잘 된다면 요만큼의 저를 초대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생애 첫 악역 연기를 누구보다 잘해내고 싶었던 것 같은 느낌이 물씬 들었습니다. 인터뷰를 전반적으로 보니까 네, 악역은 항상 제가 배우로서 도전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좀처럼 기회가 쉽게 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더글로리라는 작품을 제가 읽게 되었고 대본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두렵지만 내가 이것을 잘 해내지 못할 거라는 걱정은 컸지만 그래 한번 용기 내서 도전해서 그래 이렇게 매력적인 대본상 이미 만들어진 악역을 내가 정말 잘 해보자라는 생각에 욕심이 좀 부담보다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욕심났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일단 박연진이라는 인물 자체가 보여줄 것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기존에 너무 이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또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신선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연진이란 캐릭터를 통해서 그걸 좀 시원하게 좀 해보고 진로도 보고 화도 내보고 하니까 좀 어느 부분에서는 좀 시원할 거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또 어떤 장면도 그런 게 있어요. 막 워낙 감정 표출이 많다 보니까 막 화가 나면 바로 표현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시원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만큼 오는 좀 혼자 집에 오면 내가 이렇게 성질이 안 좋았나? 맞아. 그런 얘기 하신 거 봤어요. 이렇게 예민해졌나? 내가 이렇게 예민한 사람이 아닌데 막 왜 이렇게 미간에 주름이 많이 잡혔지?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고 워낙 소리를 많이 지르다 보니까 목이 하루 종일 촬영하면서 이제 남아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한 공간 안에서 담배를 계속 피다 보니까 정말 나중에 목소리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가래도 막 끼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었던 거.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다. 제가 알기로 이제 본인이 좀 눈썹 부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눈썹이요? 그래서 저도 지연 씨가 눈썹 부심이 있다고 나도 좀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공통점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근데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혹시 그러셨어요? 저는 눈썹이 너무 싫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촌스럽기도 하고. 맞아요. 관리를 잘 해줘야 이런 하고. 눈썹이 되게 싫었었는데. 지금 너무나 매력 포인트. 네, 그래서 또 이런 짙은 눈썹이 연진이랑 또 되게 잘 맞는 것 같고 맞아요. 조금만 움직여도 좀 극대화되는 이 눈썹의 움직임들이 제가 좀 연진이를 할 때 되게 많이 활용했던 소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물어보고 싶었던 게 연기를 할 때 이제 본인의 강점이 잘 드러날 수 있는 게 눈썹도 있겠지만 또 다른 것도 있을까요? 짙은 눈썹과 워낙 이렇게 제가 약간 한쪽으로 웃는 버릇이 있어요. 그런 한쪽만 올라간 입꼬리나 그리고 좀 쨍한 스타일의 어떤 색깔의 옷이 좀 잘 쿨톤이시군요. 그래서 그런 옷들, 화려한 옷들, 좀 도시적인 느낌 그리고 그런 것들 좀 최대한 나로 활용해서 연진을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캐릭터가 더 돋보이고 네. 더 세 보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기상캐스터를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봤거든요. 많이 보셨어요? 네, 앵커분들이 하시는 것들, 이런 목소리나 이런 거 좀 따라하고 싶어가지고. 잘하시던데. 혹시 저희 그 기상캐스터 버전으로 조금 연진이 버전으로 저희가 그래요? 날씨를 조금 제가- 부탁드려도 될지. 오늘 날씨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연진이 대사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안개에 대해서 얘기하는 안개에 게 대해 있어서. 있어요. 네. 가시거리가 1km 이하인 짙은 안개를 농무라고 하죠.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안개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비행기의 순항을 망치는 건 태풍이나 낙뢰가 아닌 바로 안개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사고 발생 건수는 맑은 날이 가장 많지만 치사율은 안개 낀 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박연진이었습니다. 와, 오, 아직도 기억을 하시네요. 네, 입에서 계속 맴돌더라고요, 이렇게. 오. 왜냐하면 기상캐스터신들은 이런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하루에 다 몰아서 찍어요. 아, 네. 그럼 그 많은 걸 다 외워서 네. 하신 거예요? 1부부터 16부까지의 기상캐스터신을 그냥 다 외워서 했죠. 아, 근데 갑자기 요청드렸는데도 역시나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박연진 기상캐스터가 안개에 대해서 소개를 전해줬습니다. 본인이 이제 촬영한 장면 시청자 입장에서 좀 보셨습니까? 사실 파트 1은 너무 떨려서 한 번밖에 못 봤습니다. 그럼 파트 2는 좀 여러 번. 파트 2는 제가 봐도 너무 재밌어서 한 3번은 본 것 같습니다. 아, 본인도 3번 볼 만큼. 처음 봤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 가장 좋아하는 장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동은이 대사인데요. 그냥 나 지금 되게 신나 하는 장면. 그 대사가 너무 찰떡같이 붙어서 저는 지금도 어딜 가나 나 되게 신나 이 얘기 정말 많이 하는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네. 지연 씨, 저 지금 되게 신나요. 잘하시는데요? 전 되게 신나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저는 파이팅 박연진, 브라보, 맞아요. 멋지다 연진아, 네. 요거를 혹시 문동은 씨의 역할이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주실 수 있는지. 연진이를 넣어서 할까요? 네, 앞에 보면 되나요? 여기 원 보시고. 멋지다 연진아. 브라보 박연진. 야, 브라보, 야, 연진이가 연진이에게. 이거는 정말 동은이가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정도로 얄밉게는 못할 것 같은데. 아니, 잘 살리셨습니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필모를 보니까 끊임없이 연기했고 절실했고 항상 열심히 해왔다라는 게 정말 와닿았는데. 제가 뭐 경험이 오래되진 않았지만 10년이 넘는 저의 연기 세월 동안 전 사실 항상 절실했어요. 20대 땐 정말 많이 혼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왜 나는 타고나지 못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지? 근데 그런 저의 조금씩 생기는 그런 자격지심들이 오히려 저한테 그냥 더 노력해야 돼. 그리고 더 집요해야 돼. 더 연구하고 더 고민해야 돼. 너무너무 잘 모르겠고 좌절하는 순간들이 찾아와도 항상 생각했던 건 그래도 연기가 하고 싶다였던 것 같아요. 놓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임재원 씨의 이번 연기를 보고 정말 많은 분들이 놀랐고 네. 이 역할에 절실했고 모든 걸 걸었구나.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노력이 부족해서 제가 그래서 못해서 후회하고 싶진 않았어요. 설령 제가 못하더라도 내 노력이 부족해서 그거는 저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력을 알고 있는 지인이라든지 부모님 네. 정말 이걸 함께 기뻐하시고 네, 맞아요. 남다를 것 같아요. 네, 가족들도 네. 저희 엄마도 이번에 제가 이제 한 인터뷰를 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너가 한 인터뷰의 말들 중에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도 연기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라는 말이 가장 감동적이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지연이가 매일매일 그렇게 울고 집에 와도 맞아, 지연이는 한 번도 엄마 나 그만두고 싶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라는 말에 엄마가 아이고 네. 왜냐하면 부모님 옆에서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네네 맞아요. 저까지 막 갑자기 아이고, 눈물 아이고, 나려고 하는데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옛날 부모님 얘기하면 얘기하면 저도 모르게 막 눈물 울컥해서 그때 막 인터뷰할 때도 뭐 이렇게 많이 눈물이 나는지 아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중들에게 어떤 배우로 좀 기억되고 싶은지. 되게 다양한 색깔이 있는 배우구나. 이런 옷도 어울리고 이런 옷도 어울리는 배우구나. 그리고 정말 작은 것도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노력하는 배우구나. 정말 연기를 사랑하는 배우구나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양한 작품으로 또 다른 역할로 항상 해왔듯이
노력하는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느낀 건 본인에게 온 기회는 놓치지 않고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네. 그런 배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연기 활동도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연말 동안 남의 집 손주 지켜보는 재미에 푹 빠지게 해주셨던 올해 최고의 화제작이죠. 재벌집 막내 아들의 진양철 회장, 배우 이성민 씨 지금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20, 30년은 젊어지셨네요. 할아버지로만 뵙다가. 네네네. 네, 젊어지니까 훨씬 낫습니까? 예. 제일 궁금한 것부터 곧바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네, 어떻게 그렇게 연기를 잘하십니까? 예? 어떤 점을 특히 좀 신경을 쓰셨을까요? 진양철 회장 연기하실 때? 아무래도 제 연령대 역할이 아니다 보니까 그 나이를 연기하는 게 가장 신경 쓰였던 부분이고 그 지점이 그 드라마를 보시는 시청자들에게 방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네. 제일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나는 이걸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관철시키신 부분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소품이라든지 뭐 대사라든지. 그 어린 도준에게 너 미래를 알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묻는 씬이 있어요. 근데 그 씬은 네. 사실 대본에는 그렇게 진양철이라는 캐릭터가 눈을 막 부라리면서 그렇게 다그치는 느낌은 아니었었어요. 아니었는데 리허설 하면서 감독님하고 이 씬을 진양철이 진도준이라는 아이가 미래를 알고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페이크를 좀 하면 어떻겠냐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 씬을 진양철이 마치 어린 도준이 미래를 알고 있는 아이 이를 그 아는 것처럼 그렇게 연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느껴졌어요. 네. 무서웠거든요. 그 앞서 저희가 시작할 때 보신 장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 감탄하면서 봤다고 말하는, 그러니까 저는 좀 슬픈 장면이기도 했는데 네네네. 이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진양철 회장은 좀 저 영감탱이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너무 고약하게 굴어서. 근데 네. 이제 저 장면을 기점으로 조금 좀 짠하고 약간 우리 할아버지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성민 씨에게도 진양철 회장이 좀 그렇게 다가오던가요? 어떻게 이해를 하셨나요? 저는 되게 제가 연기하는 캐릭터를 사랑을 해요. 예. 특히나 진양철이라는 캐릭터는 많이 애정이 갔던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이 캐릭터의 그 전사를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왔는가를 좀 이해할 수 있었고 그런 지점에 있어서 진양철이라는 캐릭터가 지금 현재 이렇게까지 밖에 살 수 없는 이유를 조금은 저는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삶을 살아온 것을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이해해 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실 진양철뿐만이 아니라 이성민 씨가 그동안 해왔던 배역들을 쭉 돌아보면 못된 역이어도 그렇게 밉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관객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힘이 그 배우한테 있다는 얘기일 텐데 네네. 이성민 씨한테 약간 그런 캐릭터를 어떻게 연구하셨나요? 라는 질문을 받으실 때마다 제일 많이 쓰신 단어가 보편적인 면을 나는 많이 고민을 했다라고 많이 대답을 하셨더라고요. 네. 저는 그게 약간 설득력, 배우가 가진 그런 설득력의 원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떠세요? 동의하세요? 저는 그 설득력의 배우의 원천은 일단 글이라고 생각해요. 시나리오. 네. 그 시나리오에 쓰여진 캐릭터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어떤 배우가 연기했을 때 좀 더 확장시키는 것이 그 배우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것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보편적인 부분에서 그 캐릭터의 설득력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앞으로도 그런 연기, 그런 역할,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가고 싶기도 합니다. 네. 사투리 연기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향 덕도 좀 보신 게 있긴 하겠지만 예, 그렇죠. 고증을 되게 열심히 하신다면서요? 사투리 고증을. 아니요, 이번 작품은 거의 애드립이 없어요. 아, 제 고향 친구들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네가 한 애드립이 아니냐고. 네. 그 정도로 완벽했어요. 촬영 중간에 감독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사투리 너무 잘 써가지고 너무 좋다고 그랬던 것 같고, 작가님께도 그 말씀을 드렸고, 네. 제가 알기로는 작가님 남편분이 네. 고증을 하셨다고, 아. 경상도 분이신데,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그 사투리를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투리 중에서도 그 연령대 분들이 쓰시는 말들, 단어들을 정말 적절하게 잘 써주셔가지고 저도 감탄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투리를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밥알 얘기하실 때 있잖아요. 초밥 드실 네네. 때. 배 안 부르그로? 예, 예. 이게 그냥 일상적인 경상도 사투리인가요? 그렇죠. 부르그로 이렇게 예, 말하는 예, 거 예. 처음 들어봐서. 예. 안 부르그로. 아, 안 부르그로. 잘 안 되실 겁니다. 그게 되게 신기하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다시 태어나면 난 배우는 안 할 거다. 이 얘기는 그럼 왜 자꾸 하시는 건가요? 다시 태어나면요. 혹시 생각이 딴거 좀 하고 바뀌셨나요? 싶어요. 아, 딴 거 해보고 싶어요. 예. 배우는 해봤으니. 저는 딴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많은 배우들이 아르바이트를 막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인생, 제 삶이 네. 가끔 불쌍할 때가 있어요. 아, 오히려. 예, 예. 다른 삶을 잘 몰라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면 배우는 좀 그만하고 싶어요. 저는 언뜻 생각하기에 배우는 한 번뿐인 인생을 여러 사람으로 살아볼 수 있어서 좋겠다는 생각을 왔거든요. 그럴 수는 있는데 다양한 직업들, 다양한 일들, 다양한 경험들, 다양한 모험들을 해보질 못했어요. 배우분들 중에 저 배우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좀 얼굴이 더 완성돼 간다는 느낌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성민 씨도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인 것 같다는 네. 생각인데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네. 막 기대가 되시나요? 아니면 좀 아쉽거나 조바심이 나시던가요? 20대 때는 빨리 30대 중반이 되고 싶었었어요. 왜요? 그때쯤이면은 배우로서, 그때는 연극할 때였는데 배우로서 뭔가 남자다움, 또 삶이 어느 정도 묻어나는 그런 얼굴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기대를 했었는데, 그리고 그 정도 나이면은 배우로서 뭔가 승부를 볼 수 있는, 뭔가 도전해 볼 수 있는 어느 정도는 내가 좀 완성이 된 나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을 한참 지났었고 지금은 제법 나이가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할 거는 이제 네. 작년으로서 또 앞으로 다가올 노년으로서 어떤 배우가 될까, 어떤 연기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전에 인터뷰하신 내용도 보면 사실은 뭔가 근사하게 포장하시는 법이 없더라고요. 오늘도 저는 내내 느꼈고, 저는 뵙는 동안 뭘 느꼈냐면 취해 있지 말라는 예전에 민생 대사 있죠. 네네네네네. 딱 그 대사 같으신 분이다라는 걸 오늘 계속 느꼈던 예,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려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있습니다. 네. 아,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고 싶은 거 꼭 예. 이루레이. 예, 이게 내년에 네. 제가 연기한 건데 어떠셨어요? 네? 대사 따라한 건데. 알겠습니다. 대답 안 듣겠습니다. 네. 내년에 소원 꼭 다 이루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칸 국제영화제 비평가 주간 초청작으로 칸에서 먼저 알아본 영화죠. 다음 소희. 영화 속에서 유진 역으로 열연한 배우 배두나 씨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소희란 작품을 그러면 스태프들을 대표해서 어떤 작품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성화고 3학년 소희의 얘기예요. 특성화고 3학년이다 보니까 이제 현장 실습을 나가게 되고요. 현장 실습을 콜센터로 나가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 소희가 겪게 되는 일들을 관객분들에게 보여드릴 거고, 저는 그 소희의 죽음을 파헤치는 형사 역을 맡아서 나옵니다. 아무래도 실화를 기반으로 한 영화다 보니까 영화를 찍으면서 더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거나 이런 건 더 신경 써야겠다라는 게 있었을 것 같거든요. 조금 더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고요. 조금 더 뭐랄까 고인에게 누를 끼쳐서는 안 되겠죠. 네, 그런 쪽으로 많이 조심하고 또 애도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진심으로 찍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뷰 보니까 배두나 배우가 이렇게까지 소리 지르는 장면 영화가 없었는데 이렇게 소리 지르는 영화가 있었나? 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좀 웃으시는데 너무 스폰가요? 아니요. 스포 아니에요. 네. 뭐 소리 지르는 내용은 나오지 않으니까 사건을 파헤쳐 가면서 정말 답답할 때도 많고 막막할 때도 많고 모멸감을 느끼는 순간도 오고 그럴 때 이제 폭발하는 장면이 있는데 저도 모르게 좀 많이 흥분했었어요. 그래서 보통 때 같으면 저는 사실은 그것을 살짝 절제하는 방향으로 연기하는 것을 추구하는데 이번 영화는 좀 날 것 그 자체로. 그동안의 형사였고 어쨌든 그럼 이번 유진이란 형사는 뭐가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동안 제가 맡았던 뭐 비밀의 숲의 한여진이나 아니면 그 도희아의 영남이나 브로커의 수진과 다른 점은 이 사람은 그들은 그래도 일은 열심히 했어요. 경찰로서의 사명감과 자부심이 있고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욕심도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삶에 지쳐 있고 외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독님께서 처음에 저한테 주문하셨던 게 이 사람을 딱 봤을 때, 이 유진 형사를 딱 봤을 때 한 일주일 정도 잠을 한숨도 못 자는 사람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네. 굉장히 지쳐 있는 그 삶에 찌든 그런 사람으로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에서 힌트를 좀 얻었거든요. 이번 영화도 마찬가지고 선택하신 작품들을 보면 아무래도 좀 사회적인 메시지가 이렇게 뭉근하게 녹아 있어서 평소에 그런 이슈에 좀 관심이 많으신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진짜로 이런 도희아나 다음 소희나 아니면 조금 사회적인 메시지 담고 있는 블랙 코미디나 사실 저의 초창기 작품들 보면 한 20년 전 작품들을 보면 왜 웃으시죠? 네. 너무 옛날 사람 같아가지고 아닙니다. 네, 좀 그런 블랙 코미디나 아니면 플란다스에게나 그런 영화들이 있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큰 재난보다는 뭔가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는 정말 작은 목소리의 이야기를 꺼집어내서 하는 영화들을 지지하고 응원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사실 많은 나라의 많은 그 다수의 관객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게 단지 우리나라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자본주의 사회라면 어디든지 일어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얘기라서 작품을 그럼 선택하실 때 기준이 일단 뭐가 있을까요? 사실 분량이나 저는 뭐 이런 건 따지지 않아요. 제 작품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뭐 막 주인공만 할 거야 막 이런 배우도 아니고 분량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영화, 있고 싶은 현장에 있고요. 지지하고 응원하고 싶은 감독이 옆에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인터뷰하신 걸 봐도 그게 고스란히 묻어나요. 내 연기에 만족하지 않고 촬영한 걸 잘 확인하지 않는다. 전적으로 좀 감독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감독님 오케이? 그럼 나도 오케이. 이런 마인드의 소유자더라고요. 만족하는데요, 대체적으로. 막 그렇게 항상 부족한 점만 보이죠. 본인 눈에는 아닌가? 다른 배우들도 아마 다 그럴걸요. 맞아요. 약간 맞아요. 아쉬운 점만 보이잖아요. 한국 영화는 특히 감독님이 쓰시고 직접 그리고 이제 본인 직접 연출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독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이 영화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가에 대한 어떤 청사진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소희가 대중들에게 어떤 작품으로 좀 기억되길 바라는지. 이 영화를 보시면 제가 영화를 찍고 소희의 죽음에 대해서 알아나가면서 느꼈던 감정을 여러분들이 고스란히 같이 느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런 소희와 같은 처지에 있거나 소희와 같은 감정을 느꼈던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가 이런 얘기를 세상에 내놓고자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응원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영화가 사회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로 분노로만 그치지 말고 좀 오랫동안 회자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화 제목도 사실 다음 소희가 없기를 바람으로 맞아요. 그런 바람을 담아서 네. 저쩌고 제가 들었습니다. 다음 소희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그 영화를 보면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조용하지만 존재감이 정말 선명한 배우라고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배두나 배우와 함께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 사이 뉴스룸과 벌써 세 번째 만남입니다. 지난해와 올해를 휩쓸고 있는 최고의 문화예술인이기 때문이죠. 미국 에미상 나무주연상 후보이자 영화감독 데뷔를 성공적으로 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정재 씨가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영화 헌트 개봉 이후에 이정재 씨를 바라보는 눈이 또 한 번 달라졌는데 오징어 게임이 아니라 네, 헌트로 평가받아야 된다 이런 반응들이 있는 거 아시나요? 네, 뭐 뉴스나 혹은 이제 SNS 통해서 반응들을 뭐 유심히 잘 보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한 가지를 잘 해내기도 참 어려운데 무려 4가지를 하셨습니다. 시나리오, 감독, 제작 그리고 주연까지 하셨는데 그 중에서 감독이 제일 고됐을까요? 뭐 연출은 또 연출대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또 각본은 각본대로 또 무에서 어떤 이야기와 캐릭터의 감정과 또 여러 가지 대사들과 뭐 이런 것들을 또 써냈어야만 됐기 때문에 다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광주 민주화 운동부터 아웅산 테러까지 1980년대의 굴곡진 역사를 많이 다루셨습니다. 감독으로 특별하게 연출에 신경을 쓴 역사적 사건이 있을까요? 특별하게 사건 몇 가지를 신경 썼다기보다는 그 여러 이야기, 실제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받은 그 이야기들이 워낙에 큰 사건이었고 또 사상자, 희생자분들도 계시고 또 그 가족분들을 생각한다면은 허투루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과 그리고 또 그분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상처를 다시 한번 입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컸고요. 네. 하지만은 저희들이 지금 시기쯤에서 이 이야기를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욕심도 조금 있었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상황과 이야기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립적인 시선에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컸고요.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을 또 표현하는 과정도 역시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그런 절차들이 다 중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작품의 배경이 된 1983년 당시 소년 이정재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네, 저가 10살 때였으니까 뭐 집 앞이나 학교 운동장에서 뭐 친구들이랑 뭐 축구도 하고 땅 따먹기도 하고 네. 오징어 게임도 하고 예. 뭐 그랬었는데 참 그때도 그 어렸을 때도 그 체류가스 냄새가 지금도 굉장히 많이 기억에 남고 그리고 또 간혹 가다가 또 길을 갈 때마다 이제 학생 형들이랑 또 뭐 진압하는 경찰분들이랑 이렇게 막 대치하고 서로 뭐 싸우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아주 어렴풋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네. 1980년대 사건들을 다루면서 조사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충격적인 사실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충격적인 사실들이 워낙 많았고요. 그리고 또 그 충격적인 사실들의 그 뉴스라든가
그 자료 이런 것들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혹은 그 자료에 혹여나 그 자료를 쓴 사람의 아주 주관적인 입장이 담겨져 있지는 않은가를 더블 체크, 트리플 체크를 하는 것이 과정이 꽤 길었고요. 예. 그리고 뭐 이것은 여담이지만은 영화에서 이제 그 미국 CIA 아시아 태평양 그 지부장이 나오시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말로 대사를 하시거든요. 네, 한국말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관객분들이 왜 그 배우를 굳이 한국말로 대사를 시켰냐, 연출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연출적으로 잘못된 거가 맞을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제가 실제 그 당시에 안기부에서 근무하셨던 분을 취재를 했을 때 아시아 태평양 지부장께서 한국말을 너무 잘하셔서 예. 그분에게 교육도 받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말로 제가 해주십사 해서 네. 관객들이 편하게 듣기 위해서 우리말로 한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예, 맞습니다. 한국말을 잘했다라는 네, 네. 사실을 취재를 하셨군요. 예. 네. 4년 동안 시나리오 고쳐 쓰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초고와 많이 달라진 부분이 어디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다른 것은 주제가 가장 먼저 다르고요. 왜 주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나 하면은, 여기에 이제 정우성과 이정재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네. 그 캐릭터들이 저렇게 몸을 전쟁터와 같은 상황 속에 던질 수 있었던 그들의 신념과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나름대로의 이 두 인물의 주제가 굉장히 뚜렷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주제를 찾는데 굉장한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렸고, 그 두 주제가 하나의 주제가 두 인물에게 굉장히 밀접해야 된다라는 거가 좀 중요했기 때문에, 그 두 인물 다 주제와 밀접하게 만드는 작업이 꽤나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네. 배우 정우성 씨와도 23년 만에 만남인데 많은 분들이 반가워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하나 해봤습니다. 이정재 씨에게 궁금한 게 뭘까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촬영 끝나고 보통 이제 그 감독으로서의 또 해야 될 작업들이 많잖아요. 촬영 끝나고 숙소에 들어갔을 때 어떤 기분이에요? 뭐 그런 질문하면 더 재밌는 대답들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네. 어떤 기분입니까? 오늘도 찍어야 될 분량을 다 찍었구나. 오늘 할 일을 다 했구나. 하지만 이런 부분이 미흡했는데 내일 그걸 어떻게 보완하지? 뭐 이런 고민과 또 걱정 같은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어떤 그런 계획들 때문에 뭐 개인적인 감정을 가질 여력이 뭐 전혀 없었던 것 같고요. 네. 우성 씨가 이제 친구 또 건강 걱정할까봐 걱정하느라고 그 산삼 액기스 이렇게 하나씩 따서 먹는 거를 한 네. 박스 주셔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그거 하나씩 먼저 딱 챙겨 먹고 예. 예, 그랬네요. 네. 그 에킥스 말고 최고의 칭찬이 있었을까요? 감독 이정재로서요. 네, 칸느 영화제에서 완성된 헌트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사실상 편집본을 배우분이 이제 보여달라고 하면 또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제가 안 보여드렸어요. 네. 궁금해하시는- 칸에 가기 전까지는요. 예, 너무나 궁금해할 거라는 걸 뻔히 알지만은 좀 제가 저한테 좀 맡겨달라는 식으로 한 번도 안 보여드리고 칸느 영화제에서 처음 보여드렸어요. 근데 그때 그러더라고요. 그 마지막 그 평호와 그 대학생 어린 유정하고의 그 엔딩 장면을 보고서 본인이 뭐 잘 나왔다 혹은 이제 친구 이정재가 잘 나왔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 엔딩을 딱 보고서 내 친구 이정재가 이 영화를 왜 만들려고 했고 그 장면 때문에 달려왔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이야기가 저로서는 가장 최고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우성 씨 외에도 초호화 캐스팅입니다. 카메오 출연으로요. 다 불러보기도 어려운 그 많은 배우들을 카메오로 출연시킨 건 이정재 씨의 인맥일까요? 절대 저만의 인맥이라고 할 수 없고요. 첫 번째로는 사나이 픽처스라고 공동 제작을 한 사나이 픽처스 한재덕 대표님하고의 그 관계성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 모든 배우분들이.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태양은 없다에서 정우성, 이정재를 스크린에서 두 번 다시 나오기를 이제 기대하셨는데 너무 그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번에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으로 저희 둘 모두를 이제 응원해 주시는 마음차로 이제 결정을 해 주셨는데 너무 같은 영화인으로서 동지로서 너무 감사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배우로서 또 영화 감독으로서 좋은 작품 많이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우 그리고 감독 이정재 씨였습니다.